근데 지금 또 드러난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사실이 2년 전이죠. 2023년 7월에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이게 초등학생을 서로 2학년짜리 후배를 이제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서 폭행한 학폭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학폭 심의 개최가 원칙보다 상당히 지연이 됐었고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 전학 처분이 아니라 출석 정지 10일 처분에 그쳐서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학폭 심의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요 학폭 심의 약 2달 뒤에 장상윤 전 차관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또 옮겼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쨌든 전화를 한 거는 맞잖아요. 뭐 내용은 지금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시점상 이제 김승희 측근이었던 김승희 구명 활동은 이제 사실상 한 걸로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쨌든 계속 같은 공간에서 뭐 같은 반은 아니죠. 후배니까 계속 같은 학교에서 다니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전학을 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에 전학을 간다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하면 안 되지만은 차라리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폭 심의를 몇 차례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열흘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차라리 시간을 벌고 뭐 이제 선제적으로 뭐 전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열흘 징계 먹고 그 피해자 가해자 애들 학폭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승희는 어떤가 그 김건희 라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잘 까먹으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2009년에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같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김건희의 이제 측근들이 뭐 김혜성 씨도 예전에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다녔던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대학이나 뭐 이런 뭐 대학원 과정에서 최고위 과정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많고 원래 이벤트 회사 이렇게 대표를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용산에 들어오면서 그 의전비서관 행정관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핑크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거를 뭐 무대에 세우네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을 했네 안 했냐면서 이영범 의전비서관이 외교관 출신인데 그만두고 김승희가 그러니까 의전비서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의전비서관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꼈던 자기 라인이 김건희 라인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게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하지 않고 지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자녀의 학폭 사건이 그냥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전치 구주가 나온 사건이에요. 이게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내용을 저도 기사로만 봤지만은 뭐 레코더인가 이걸로 막 이게 찍고 뭐 거의 그 완전 무슨 그러니까 우연이라기 아니라 아주 가볍게 전치 2주가 아니라 완전 폭행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이거는 차례나 있었죠.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별짓 다 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 참 단골 무속인이 있었죠. 비다나 씨. 비다나 씨를 어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특검이 노상원 수첩을 들고 전북 군산에 이제 비다나 씨 점집을 방문 조사해서 노상원 씨 필체가 맞는지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다나 씨가 맞다. 근데 어떻게 필체를 알아봤냐 했더니 노상원 씨가 비다나 씨한테 직접 손글씨를 써가면서 주역 역술 강의를 해줬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무속이든 뭐가 됐든 이 바닥에서는 다들 약간의 점부심이 있더라고요. 점부심. 예, 그러니까 점의 자부심. 내가 이 바닥에는 나도 좀 많이 했어, 능통했어. 뒤에 뭐 얘기하겠지만은 그 시계 그 선물한 뭐 서씨도 그렇고 다 내가 좀 정통했어 이거잖아요. 김건희도 그때 뭐 그 서울의 소리였나 그때 나왔던 거 손금 잘 보면은 본다고. 손금도 이명수 기자 손금도 맞은 것도 있고 내가 무슨 뭐 영빨이 있어가지고 뭐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가
전 보러 가가지고 무당한 무속인한테 자기가 강의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왔어? 그렇게 자기가 잘하면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점을 보러 갔지? 지가 직접 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갔을 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윤석열 사주를 보여주면서 쉽게 하면은 우리 내란이 성공할 상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거의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참 웃긴다. 근데 결국은 뭐 어쨌든 이게 비단하시는 일종의 신스틸러 같은 거고 필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올 내용은 다 나왔는데 계속 이 정권에서는 무속의 그림자가 계속 아른거리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들 부부와 가까워지려면 뭐 사주, 주역은 필수 전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건네준 사업가 서성빈 씨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를 만나서 사주를 봐준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왕, 김건희 씨는 여왕 사주여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조선일보가 최근에 오늘인가 보도한 것도 보면은 예전에 누구였지 하여간 무속인이었나 승려가 윤석열이 97년에 뭐 검찰총장이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정스님, 네. 네, 무정스님이죠. 너무 많아서 헷갈려 죽겠어. 얘가. 신박사, 건진법사, 이거 종교 대통합도 아니고 지금 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류의 얘기는 사실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정말로 뭐 저는 무속을 잘 안 믿지만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덕담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맞은 것만 용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게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서성빈 씨도 본인도 무속인데 뭐 이게 이제 그 가족들도 조금 무속 쪽에 관련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무속 쪽으로 좀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뭐 네. 개인적으로 뭐 궁금해서 사주를 보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정에 개입하고 뭐 국정을 결정하는데 이 무속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미 어느 정도 언론 보도로도 익명으로 해서 나왔지만은 처음에 용산 대통령실 꾸릴 때 그때 이력서에다가 생년월일 시를 적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실제 네. 태어난 날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생년월일 시를 별도로 적어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용산이 아니라 한남동에서 그렇게 사실상 김건희 면접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예전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호 대변인으로 갔는데 그때 명태균이가 그때 안 맞는다 저 사람. 그래가지고 이동훈이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산업자 사건이 나오면서 약간 연루가 된 뭐 아마 무혐의 나왔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김건희가 명태균이 용하다 뭐 이렇게 지금 그때 명태균을 신뢰하게 된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김건희는 따로 이미 좀 어느 정도 나온 얘기인데 무속인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으면은 무속인들 자기가 관리하는 무속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택일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정 일자의 택일. 근데 그 중에서 김건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부심들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정통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 돌팔이 같아 이렇게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어요. 난 도저히 이 사람하고 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중에 한 명이 무속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정권은 정말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러니까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선을 넘었다. 예. 태기를 다 했다는데 참 12.3 불법 겸 당일에 노상원 씨가 또 이제 롯데리아 우리 내란모의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CCTV 장면이 JTBC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 보면은 노상원 씨, 예비역 대령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9.3의 당시 육군 기갑 여단장,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롯데리아 이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겨 있습니다. 민간인인 노상원 씨가 문건 내비니까 구전단장이 매장 직원에서 볼펜 막 빌려서 적고 있고 저 방정환 전 준장 같은 경우는 커피 사오니까 노상원 씨가 이렇게 엄지척하고 이런 모습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때도 이제 부정선거론 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그 뭐 군인들이 노상원을 제외한 군인들이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론과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국정이 마비됐다라는 얘기, 부정선거론 이게 다 윤석열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가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만나서 저는 이게 이 노상원의 수첩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에 방증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동일한 논리 구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노상원 수첩이 지금 이게 실제로 개인의 망상이냐 아니면 실행 계획에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 수거 명단은 실제 체포 지시가 내려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북한에 연평도로 보내가지고 배를 폭파하네, 뭐 어디다 구금하네, 뭐 그 숫자를 뭐 몇백 명이네 더 막 이렇게 이런 추후 계획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까지가 보고가 됐고 어디까지가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특검의 몫이 아닐까. 이게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노상원의 그 시체가 맞다라는 것부터 일단 하면은 노상원이 한 거 맞아. 이제 시작이 됐으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앞으로 언론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보면은 이제 뭐 해제가 된 이후에 전화해서 뭐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이랬다는 그렇죠. 거 보면 노상원 씨가 상당히 브레인 역할을 했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실체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이 모레 오전 9시 반에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는데 16시간 정도 조사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거 아니냐 싶어요. 예, 뭐 임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칠 거는 같은데 구속이 될지 여부는, 왜냐하면은 지금 일종의 부작위범으로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작위범이라는 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거를 말려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뒀다라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은 판사가 보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구속될 가능성은 반반으로 지금 좀 보는 편.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아직은 낫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엄연하게 이제 그 위증을 한 혐의는 지금 드러나고 그거는 있는 그거 거죠. 확실히 드러났죠. 드러나고 예,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면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는 당대표 후보들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죠.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6박 7일간 농성을 하다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후보님을 조롱하거나 또는 속된 말로 가지고 논다고 사실 좀 분노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강성지지층, 윤의견을 의식한 그런 발언입니까? 사실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장동영 후보가 밸런스 게임 답변으로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전한길 씨를 선택한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양자택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에 나왔는데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뭐 다른 분은 없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느냐? 뭐 둘 다 훌륭한 사람이다. 뭐 다른 그때 상황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대놓고 전한길을 했잖아요. 그럼 그건 명백한 시그널이죠. 한때 친한계로 분류됐던 이 장동혁이 이제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배신자고 완벽하게 내가 이쪽 뭐 이렇게 윤어게인 진영으로 갈아탔다라는 거에 약간 선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기억하실 거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전한길이
한 달 전에 이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보수파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를 결정하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데 전한길이 도대체 뭔데 제가 이렇게 약간 비판했는데 뭐 어디 거기서 어. 그 본인이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예, 얘기했었죠. 제가 네. 그 좀 비판했잖아요. 사과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모양새가 어쨌든 그런 질문이 나오고 밸런스 그러면 게임이긴 한데 전한길로 결론이 난 건가요? 전한길로 결론이 난 거죠. 보수파의 주인은 전한길이 됐어요 지금. 한동훈이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전한길을 제가 많이 비판하고 지금도 비판적인 거는 당연한데 야 전한길 대단하네. 정치력도 있네.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이렇게까지 올렸구나. 뭐 그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망했어요. 그냥 국힘은 제가 보기에는 전한길이 이 정당의 대표 선수로 인식이 되는 수준이면은 망했다. 예.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정도면 사실은 뭐 전한길 씨가 그때 김문수 후보 옆에서 막 기자회견 옆에 세워놓고 기자회견 앉아서 같이 기자회견할 때도 뭐 아까는 안철수 후보가 너무 뭐 옆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가지고 논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는데 저러면은 뭐 난 장동혁 후보도 뭐 김문수 후보도 둘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장동혁 후보 지지하는 거는 오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반탄파가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전한길 씨를 어디다가 뭐 이렇게 당직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조금 불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저거는 전한길이 거짓말을 하는 게 본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당대표 후보는 장동혁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아마 김민수였나 뭐 이렇게 뭐 밀었던 걸로 제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한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상황이 어쨌든 김문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좀 줄을 댄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김문수는 복수할 거라고 봅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은 쪼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문수가 잡으면은 옛날에 한덕수 옹립하려고 한 사람들 그리고 뭐 전한길도 완전히 이제 뭐 쳐내지는 않겠지만은 좀 적절한 수준의 징계나 이런 조치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안철수 조경태 후보 단일화는 이미 무산이 됐고 지금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 투표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22일 전당대회 때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그럼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세요? 그냥 김문수, 장동혁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냥 대체적으로 아주 크게 이변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장동혁 후보가 어쨌든 상승세가 굉장히 셌어요. 친윤들이 좀 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장성철 소장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친윤들이 적극적으로 미는 걸 조금 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김문수가 될 것 같은데 보복당할까봐.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게 그 장동혁의 그 스타일 있잖아요. 이번에 연설하는 거 뭐 이런 게 조금 너무 선 넘었다. 약간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선동적으로 하는 거에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친한계가 결선 투표제 가면은 장동혁을 밀까요? 김문수를 밀까요? 뭐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지난번에 김문수 한덕수 상황에서 김문수를 살려준 것처럼 친한계가 다시 또 김문수를 살려줄 수도 있겠다. 김문수는 한동훈한테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